빠른 번역 고전 명작 토마스 하디 단편집 중 아들의 반대 세 번째. 그녀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 목사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는 런던 남쪽에 자리 잡은 잘 꾸며진 묘지에 누워있다. 묘지에 묻힌 사람들이 살아난다 해도 그를 알거나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다. 아들은 예의 바르게 아버지를 묘지까지 배웅했고 학교로 돌아갔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소피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아이 취급을 받았다. 얼마 되지 않은 수입을 제외하고 남편의 유산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세상 물정의 어두운 아내를 걱정한 남편이 유산을 모두 관리인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아들은 사립학교를 마치면 바로 옥스퍼드 대학을 거쳐 목사가 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때가 되면 식사를 하고 한가하게 갈색 머리를 닦는 일 말고 할 일이 별로 없었고 찾아오는 사람은 방학을 맞아 집에 오는 아들뿐이었다. 아내보다 훨씬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을 예상한 남편은 생전에 교회와 목사관 맞은편에 아내가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두었다. 이제 그녀는 좁은 잔디밭 너머 울타리를 통해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2층 창턱에 기대어 거무스름한 나무와 탁한 공기, 칙칙한 집들로 이루어진 바깥 풍경을 내다보면서 교회 도로에서 늘 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 집에 살고 있다. 귀족적인 학교 교육을 받고 표준말을 사용하면서 어머니에게 밤감을 품고 있는 아들은 어찌된 일인지 어린 시절 해와 달까지 닿을 듯 했던 폭넓은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다. 아들은 여느 아이들처럼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순진한 그녀는 아들의 그런 면을 사랑했었다. 이제 그가 공감하는 대상은 부유하고 직위가 있는 사람들로 범위가 줄어들었고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아들은 점점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상인과 점원들이 주로 사는 교회에 살고 있는 그녀의 유일한 벗은 집에 있는 하인 2명뿐이었다. 당연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편에게 배웠던 약간의 교양은 모두 사라졌다. 문법에 어긋나게 말하는 하녀 출신 어머니는 아들에게 신사라면 부끄러워해야 할 고통스러운 운명이 되었다. 아들은 어머니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간절한 사랑에 비하면 그녀의 결점이 얼마나 미미한지 깨달을 수 있는 어른이 아니었다. 아들을 비롯한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그녀의 사랑은 마음속에 솟구치며 갇혀 있었다. 아들이 그녀와 한 집에 살았다면 그 사랑을 모두 받았겠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 듯 했다. 그녀는 받아줄 사람이 없는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의 생활은 견딜 수 없이 쓸쓸했다. 산책도 할 수 없었고 마차를 타고 나가는 일이나 여행에도 관심이 없었다. 아무 일 없이 거의 2해가 흘렀다. 여전히 그녀는 도로를 바라보며 고향 마을과 일하러 갔던 들판을 떠올리고 그 시절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한밤중이나 새벽에 깨면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보초병처럼 가로등이 서 있는 텅 빈 거리를 바라보았다. 매일 새벽 1시에 정말로 이런 행렬이 지나갔다. 시골에서 채소를 싣고 코번트 가든 시장으로 가는 마차 행렬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조용하고 어스름한 새벽 시간에 마차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장면을 종종 지켜보았다. 넘어질 듯이 기울어져 있었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는 양배추 상자, 갖가지 콩이 한가득 담겨있는 바구니들, 피라미드처럼 쌓여있는 눈처럼 새하얀 순물을 실은 마차를 나이든 말 여러 마리가 끌고 있었다. 말들은 허허로운 기침을 쏟아내며 왜 다른 생명체가 쉬고 있는 시간에 자신은 항상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서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망토를 둘러쓰고 지나가는 말을 지켜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보이는 신선한 야채에서 생명의 활기를 느끼며 긴 여행으로 땀 흘리는 말들의 번들거리는 몸에서 솟아나는 기임을 바라보면 마음이 가라앉았다. 낮 시간 같은 길에서 보이는 노동자들과 다른 삶을 살면서 도시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시골 사람들과 마차는 흥미롭고 매력적이었다. 어느 날 아침, 마차에 감자를 실은 남자가 한 집 한 집 유심히 바라보며 지나갔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다시 쳐다보았다. 앞부분이 노란 구식마차여서 눈에 확 띄었다. 사흘째 되던 날, 그 남자를 다시 보았다. 그 남자는 고향 게이미드에서 한때 그녀가 결혼하려고 했던 농부 샘 홉슨이었다. 그녀는 가끔 샘을 떠올렸고 오두막집에서 그와 함께 살았다면 자신이 선택한 지금의 삶보다 훨씬 행복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열렬하게 그를 그리워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황이 우울했기에 다시 나타난 그에게 약간 관심이 생겼다. 그녀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하기 시작했다. 새벽 1시나 2시에 정기적으로 시내로 들어가는 농부들은 언제 돌아가는 걸까? 그녀는 정오가 되기 전에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마차들 가운데 눈에 잘 띄지 않게 지나가던 빈 마차가 어렴풋이 생각났다. 4월이지만 아직 햇빛이 희미한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친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바느질을 하는 척했지만 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10시와 11시 사이에 짐을 다 내린 빈 마차가 다시 등장했다. 하지만 샘은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생각에 잠긴 채 마차를 몰고 있었다. 샘! 그녀가 소리쳤다. 잠깐 놀라면서 바라보는 그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소년을 불러 말을 잡아 있으라고 하고 그녀가 있는 창문 아래로 가까이 다가왔다.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 샘.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 글쎄, 목사 사모님. 여기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들어서 종종 찾아봤지. 그는 근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알드브레캠 근처 마을에서 짓던 농사는 오래전에 그만두었고 지금은 런던 남쪽에 있는 농장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일주일에 2-3번 농산물을 마차에 싣고 코번트 가든 시장을 오간다고 말했다.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는 이 지역으로 온 이유를 이야기했다. 한두 해 전에 알드브리캠 지역신문에서 게이미드에서 살았던 목사가 런던 남부에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기사를 읽자 그녀가 어디 사는지 견딜 수 없이 궁금해져서 부근을 돌아다니다 지금 직장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함께 놀았던 북부 웨식스 고향 마을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품이 있는 사람이니 샘과 너무 허물없이 지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었고 눈물이 고여서 목소리가 떨렸다. 목사 사모님, 이제 너 행복하지 않구나. 그런 거야? 그가 말했다. 그럼 행복할 리 있나? 남편이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다시 고향집에 가고 싶어? 난 여기 평생 살 거야. 이 집이 내 집이고. 그러다 그녀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래 샘, 고향이 그리워.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아니,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내겐 알다시피 아들이 하나 있어. 착한 아이야. 지금 학교에 있어. 근처 학교인가? 길에서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아니야. 이런 초라한 곳에 있는 학교가 아니야.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립학교에 있어. 굉장한데? 오랫동안 네가 숙녀로 살아왔다는 걸 잊고 있었군. 아니, 나는 숙녀가 아니야. 그녀가 슬프게 말했다. 나는 절대로 숙녀가 될 수 없어. 하지만 아들은 신사야.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들어.